이미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21세기 화폐 혁명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자기 돈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면 국내 은행의 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이미 나간 대출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합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돈을 빌려야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빌리나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의 돈은 이미 전부 미국으로 흘러갔으니까요. 그럼 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자율 20%라고 하면 그대로 20%를 내야 합니다. 못 갚으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을 대체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파트너 생일에 지갑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쓸 수 없어. 밖에 나가면 알리페이로만 결제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정말로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1,000만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은행을 통해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1,000만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나라의 정부는 그 거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더라도 당신의 경쟁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절약한 돈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어 결국 고객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보편화되면 수탈당하는 대상은 더 이상 국민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세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밀어붙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정교한 덫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음모를 미리 알아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덫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둘째, 전 세계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빨아들인다. 셋째, 전 세계의 세금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넷째, 각국이 돈을 찍어낼 권리를 잃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모든 지표를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미국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도 이 화폐 혁명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이란 결국 물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돈을 써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가 석유, 금, 미국 주식, 비트코인, 아이폰,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다면 미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제 돈을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가전제품, 스마트폰, 의류 대부분을 생산하니 사람들은 중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물건들을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럽은 루이비통, 롤렉스 같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니 유럽산 스테이블 코인 역시 수요가 생기겠죠. 결국 상품을 가진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전 세계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과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될까요? 그렇다면 물건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과연 누가 쓸까요? 과거에는 설령 여러분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국내에서는 강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달러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그런 금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그런 나라들은 결국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쓸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순간 자국의 화폐 발행권과 가장 큰 세수원인 인플레이션 세금을 다른 나라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전 세계 모든 거래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거나 둘째, 전 세계가 중국,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거나 이것이 바로 펜실베이니아 계획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미국 국채를 외부에서 돌던 자금이 아니라 국내 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수년간 이 실험을 미국 대신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일본은 미국보다 2배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부도 위험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은행, 농협, 연금펀드 등 전부 국내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본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아무도 국채를 대량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마음 놓고 계속 돈을 빌리고 초저금리를 유지해도 아무 문제 없이 수년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모델을 그대로 미국 본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게 국채를 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월스트리트가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느냐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고 싶었다면 지금 미국 국채가 이렇게 안 팔려서 골치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계획이 등장합니다. 이 계획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미국 국채를 사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월스트리트가 0에서 돈을 만들어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10년, 20년 만기에 미국 국채를 사라. 그 10년, 20년 동안은 연후 프로 이자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듣기 좋지 않습니까? 결국 월스트리트는 처음에 10억 달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통해 30억 달러로 불려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사는 구조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20억 달러만 들고 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정부가 이유 없이 당신의 돈을 불려주고 이자까지 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바로 미국이 자본적 정성 비율을 낮춰서, 즉 금융 레버리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100억 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10배입니다. 제가 은행이라면 당신에게 10억 달러를 빌려주지만 실제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 계좌에 10억 달러라는 숫자를 더해줍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보고 잔고가 늘어난 걸 확인하지만 실제 돈은 여전히 제 은행 안에 있습니다. 설령 현금으로 10억 달러를 줘도 당신은 결국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계좌 잔고는 늘고 저는 여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저에게 10억 달러를 빚지고 저는 여전히 돈을 쥐고 있으며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최대 10명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10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빌려주는 효과. 레버리지 10배입니다. 이제 미국은 규제를 더 완화해 제가 두 명에게 더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돈으로 10년물, 20년물 미국 국채를 사기만 하면 됩니다. 매년 5%의 이자를 받으니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말해 단지 회계 규칙 하나만 바꿔도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새로 찍지 않고도 미국은 월스트리트가 국채를 사기 위해 끝없이 돈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월에 관세가 공식 합의 이전에 일시 중단된 이유를 아시나요? 미국이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일본의 미국 국채펀드가 디폴트 위험에 직면했고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국은 즉시 관세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가 바로 미국 경제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이 국채 카드를 쥐기만 하면 미국의 관세 협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심지어 매도하려 할 때 미국은 자국민에게 국채를 사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면 다음번 관세 부과는 더 부드러울까요? 아니면 훨씬 더 가혹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금융세계는 현재 화폐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국채 정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실험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움직임은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거래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에 깊게 관찰하는 투자자라면 이전에 없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누구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조기에 재정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분석과 예측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